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번 여름 시즌을 타겟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2주 전에 EU 시장을 갔을 때 소싱한 상품인데 바로 샌들입니다. 사실 샌들을 판매할 생각은 없었는데 EU 시장을 갔더니 가격이랑 품질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없었지만 EU 시장 판매자랑 상품의 색상, 사이즈, 포장 상태, MOQ 등을 협의를 해왔고 일부 디자인을 기존에 있었던 상품이랑은 조금 다르게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샌들 상품을 소싱한 과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게 당연히 가격이겠죠. 쿠팡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 검색창에서 샌들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샌들이라고 작성하고 나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우선 자동 완성 검색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면 여성 샌들, 남자 샌들, 샌들 슬리퍼, 아쿠아 샌들, 테바 샌들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우선 샌들을 검색을 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검색어로 상품을 찾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엔터를 쳐서 이제 확인하는 게 연관 검색어입니다. 아까 자동 완성 검색어에는 없었던 에바 샌들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여기 에바 샌들 230이라는 키워드도 조금 특이한데 아마 230 사이즈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굳이 230이라는 사이즈를 덧붙여서 검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색 화면을 보시면 1등, 2등, 3등 상품들이 보이고 조금 내려보시면 베스트셀러 상품도 보이는데 위에 1등, 2등 상품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샌들이죠. 샌들이라는 키워드가 워낙 형태나 디자인이 다양해서 조금 더 상세한 키워드로 검색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샌들의 디자인이 사실 크록스 샌들 같은 디자인이어서 여기 연관 검색어에 있는 에바 샌들이라는 키워드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에바 샌들이라고 검색해볼게요. 네. 에바 샌들이라고 검색하니까 거의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샌들 제품이랑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베스트셀러 상품에는 유아 샌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샌들 상품도 에바 샌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에바 샌들로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크록스로 검색을 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키워드가 조금 다양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할 때도 그만큼 다양하게 검색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록스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크록스 상품도 보이고 크록스 유사 상품들도 많이 나오네요. 간혹 크록스 유사 상품을 팔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고 상품명 키워드에 크록스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쿠팡에 검색되는 상품들만 봐도 이런 상품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로켓 배송으로도 팔리고 있는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거의 15,000원대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상품 중에 여기 11,870원짜리 상품도 있긴 한데 제가 이거는 직접 사서 몇 개월 동안 신어봤는데 쿠션도 너무 낮고 너무 딱딱해서 실 착용감이 별로더라고요. 사실 이 상품처럼 10,000원 초반대로 판매를 하려면 중국 소싱 가격이 12한 언더로 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EU 시장에 8위안, 9위안짜리 상품도 있긴 한데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이건 팔아도 욕먹을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괜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싱한 가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갈 만한 시장으로 판단이 돼요. 저는 참고로 이 상품은 시즌성이 굉장히 강한 상품이라서 검색량 트래픽이 치솟을 때 어떻게 해서든 노출만 시켜주면 폭발적으로 판매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엄청 싸게 해서 판매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맞춰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이미 잘 팔고 있는 상품과 유사하게 판매를 할 거면 우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후기가 웬만큼 쌓여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표 이미지와 상세 이미지가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팔리는 상품만큼이나 충족이 돼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샌들 상품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EU 시장에서 바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일단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를 맞출 수 있게 소싱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품질이에요. 저는 진짜 크록스 제품도 신어보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10,000원 초반대의 샌들 상품도 가지고 있는데 진짜 크록스 제품은 쿠션이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아마 크록스 제품 자체가 그냥 품질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10,000원 초반대 샌들은 진짜 크록스 제품에 비해서 너무 쿠션이 낮고 딱딱해서 조금만 신어도 맨발로 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크록스 제품과 유사한 높이와 쿠션감을 골랐습니다. 제가 신발에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발이 편하다는 신발을 평소에 많이 신어봤는데 제 기준에는 아주 만족할 만한 높이와 쿠션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샌들의 무게도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아까 크록스라고 검색해서 나왔던 상품 중에 특정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100g 초경량으로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상세 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이 판매자는 이런 샌들 신발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가벼운 샌들을 신어보면 오히려 너무 무게감이 없어서 착용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단 말은 신발을 만드는 소재의 밀도가 그만큼 낮다는 뜻이라서 샌들의 쿠션감이나 내구성이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샌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밀착돼서 신는 신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경험과 데이터가 이미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웃시장에서 그런 상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가격과 품질이 어느 정도 합격은 했고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중국 공장에서 제시하는 MOQ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소싱을 하면서 MOQ를 물어봤더니 한 색상당 1000개를 말하더라고요. 사이즈는 240, 250, 260, 270인데 사이즈별 수량은 상관없이 색상당 1000개만 맞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이렇게 4종류였습니다. 4 곱하기 4 하면 총 16개 수큐죠. 16개 수큐 정도면 좀 많긴 해요. 하지만 우선은 색상당 1000개만 MOQ를 맞추면 되니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야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색상과 모든 사이즈를 운영해보고 판매 데이터가 쌓이면 잘 안 팔리는 색상 한 종류 정도는 취급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포장 상태입니다. 우선 포장 상태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의 포장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품의 사진 후기를 보는 거예요. 이 상품이 후기도 1600개 정도나 되는 잘 팔리는 상품이니까 이 상품의 후기를 봐볼게요. 후기를 보니까 그냥 비닐 포장지에 담겨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도 한번 봐볼게요. 이 상품도 잘 팔리고 있죠. 상품평을 클릭을 해서 사진들을 다시 찾아볼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인 OPP 포장 봉투가 아니라 조금 두께감이 있는 질긴 이런 포장지를 쓰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샌들 안에 모양을 잡아주는 종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이 상품 정도는 패키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웃시장에서 소싱한 제품은 비슷한 포장지에 샌들 안에 이런 공기가 차이는 에어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장지도 나무랄 데가 없죠. 상품의 가격과 품질, MOQ, 포장 상태까지 확인했으면 마지막으로 상품 주문을 했을 때 생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금이 3월 10일인데 저의 진행 상황은 내일 모레 정도면 제품의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기로 해서 다시 제작된 샘플이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하거든요. 저는 샘플이 도착해서 품질만 확인되면 본 발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샌들의 낫기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 4월 중순이 되면 상품이 들어오겠죠. 4월 중순 정도에 샌들 상품의 검색량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 판다랭크에서 확인해 볼게요. 판다랭크 들어왔고요. 샌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량이 치솟기 시작한 건 딱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초 중순 정도가 되네요. 제 물건이 도착하는 4월 중순에는 거의 검색량이 치솟는 기간의 한복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이미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은 아쉬워도 7월 중순까지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최대 3개월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 시즌 상품에 비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2배인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상품 소싱과 시장조사의 과정들은 일반적인 순서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보통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이웃시장이든 1688이든 타겟을 정확하게 잡고 소싱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순서인데 저는 평소 이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먼저 적절한 상품을 이웃시장에 골라서 가격, 품질, MOQ, 포장 상태 등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시장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해서 확신을 가지고 상품 판매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한 경우입니다. 이제 판매만 잘하면 되겠죠.
앞으로의 진행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소싱을 했고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도 상품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